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이메일 고민들을 좀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또는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이제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투자 또는 부동산의 내 집 마련을 실패하게 됐을 때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이제 샀는데 좀 손해를 보고 팔았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럼 제가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님. 지나간 제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2003년 결혼을 하고 2004년 신랑이 막노동으로 어렵게 돈을 모았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거든요. 서울에 재개발 호재가 있다고 친척이 말해서 작은 빌라를 샀네요. 그 후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을 했습니다. 막노동만 한 남편이었지만 남편의 성실함으로 인천에 회사를 구하게 되어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서울 집은 월세를 주고 욕심을 부려서 인천의 빌라를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를 한 채 사고 이제 월세를 주고 남편분이 이제 인천으로 직장을 구하면서 다시 이제 빌라를 대출을 받아서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2주택자가 뭐 시작하자마자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성배님께서도 항상 소비 지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 급여가 적어도 최대한 아끼며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길에 버려진 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생활화가 될 정도였거든요. 부업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과 과자값도 아끼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2천만 원을 갚는데 7년이나 걸렸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2천만 원을 갚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하고 제가 이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보면은 한 달에 23만 8천 원씩을 갚은 거예요.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버려진 것을 가져와서 쓸 정도로 그 검소하신 것 같은데 한 달에 23만 8천 원을 벌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남편분께서 이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그냥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거나 2천만 원을 갚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현 상황에서는 서울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을 한 채 그래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리를 해가지고 또 인천의 빌라를 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졌어요. 아이가 크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 말기였던 저희 엄마가 시골에 사시다가 제가 있는 집 근처로 오셔서 계셨는데 멀리 이사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아파트로 갈 뻔한 기회를 포기했네요. 엄마 병원비로 보태려고 작은 빌라를 팔았는데 빌라 시세가 떨어졌을 때 팔아서 9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2천만 원을 갚는데 7년이나 걸렸는데 900만 원을 손해보고 팔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든 게 산 세월이 너무나 서럽기도 했고 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빌라를 사서 손해보시는 분들도 많나요? 아파트였다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지방에 있다가 사시는 곳으로 이제 간호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으로 이제 추측이 돼요. 그리고 병원비 때문에 이 빌라가 오르는 시점이 아닌 좀 시세가 좋지 않았을 때 판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또 이 주택을 파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안 좋았기 때문에 900만 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그냥 추측이 돼요. 정확한 연도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를 손해 봐서 팔았다. 아파트였다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푸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를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이제 일부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좀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많이 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빌라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빌라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게끔 해서 이제 빌라를 별로 이제 돈 들이지 않고 내 돈 없이 사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분양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무리를 해서 빌라를 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뉴타운 지구, 뭐 이게 추측이지만 그러한 그 입지가 나쁜 지역 또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의 빌라를 팔면서 900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이제 저도 투자에 대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입지였어요, 여러분. 입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하고 시행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사서 손해를 보고 이제 아파트였다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경험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뭐였냐면은 입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내 감성적인 그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부동산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부동산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단점적인 부분들을 못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단점적인 부분들이 입지적인 측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만약에 못 보게 되면은 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력이나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난 이 아파트가 좋다. 이 아파트 사고 싶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여기서 살면은 옆에 교회도 있고, 뭐, 옆에 뭐 사찰도 있고 하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 자녀 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원하니까는 그 아파트, 그 주택을 사주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해서 그냥 지나가서 그런 것들을 내 감정적인 그런 생각을 더해 가지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라고 하는 부동산을 보러 갔는데 감정적으로 그 공인중개사분이 A라고 하는 물건이 아닌 B나 C 물건을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계약이 되면 B나 C나 이 대안점, 그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 플랜에 없던 일들이죠. 내가 살려고 했던 부동산을 살려 갔는데 내가 준비도 되지 않고 입지 분석도 되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런 아파트나 빌라들을 샀을 때 손실을 보게 되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구축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축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점들이 있고, 그런 대안들 중에 뭐 청약이나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들을 채택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방법들이 없다면 구축이라도 매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권역에 있는, 추후에 재개발이 되거나 개발 여지가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곳에 입지 빌라라면은 그런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해를 보시면서 팔았는데, 이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20대 그 어렸을 때 나이에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복기를 하면서 이제 입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전 투자들을 하면서 이제 항상 경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실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누구는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은 누구는 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이 똑같은 상승장에서도 그 손해를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누군가는 큰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큰 하락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입지의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황금성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주택들이나 아파트나 부동산을 팔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책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네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보호자 상주도 제한이 되어 혼자서 힘들게 간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의 빌라 1주택자입니다. 여윳돈은 2천만 원 남짓 있습니다. 인천의 3기 신도시인 계양의 분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1주택자 자격으로 1순위를 넣어야 할까요? 신랑은 일하는 것도 버거운지 집으로 재테크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던 경험이 있어 비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로 몇 달 만에 몇 억씩 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이런 글 처음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남아 글을 써보니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런 채널을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른 사람들은 몇 달 만에 몇 억씩 이제 돈을 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내가 습득할 수 있죠. 간접 경험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점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프하고 도약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내가 더 자괴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주택을 팔아서 손해를 봤지만은 인천에 이미 1주택이 있어요. 그 규모나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적어 주셨는데 입지가 좋고 그런 인천의 그 빌라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잘 갚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프리미엄이 1억 올랐네, 2억 올랐네, 3억 올랐네 하는 얘기들, 뉴스의 패닉 바잉들,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서울의 84 전용 면적들은 모두가 10억 대를 넘어갔고, 이제 수도권의 물량들도 10억 원을 넘어가는 물량들이 많이 있고, 지방의 아파트, 1억 이하의 아파트들까지 큰 폭으로 오른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나도 빨리 많은 수익을 남기고 싶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남들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벼락거지가 됐다거나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비관적인 생각,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목표해서 하는데도 그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내 아내가 힘들어지고, 내 남편이 힘들어지고, 내 아이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솟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저하되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하고도 좀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집을 손해보고 팔았죠. 2천만 원을 갚는데 7년이 걸렸는데 지금 900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았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1주택에서 있는 게 그냥 행복할지도 몰라요. 내가 아파트를 뭐 청약을 신청하거나 더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은 틀립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의 이득을 보고 그리고 삶의 질을 더 높여야 된다고 추구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자산의 형성이나 부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삶에 표본으로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본인이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무언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집을 통해서, 여기에도 이제 재테크하는 거에 관심도 없고 손해를 보고 팔았던 경험이 있어서 비관적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남편하고 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만 원의 손해를 봤지만 향후에 이거를 밟고 일어서서 다른 재테크를 통해서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 상황에도 남편은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이제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실패했을 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투자들을 하면서 두려워요. 100%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성공 공식들, 제가 경험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들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실패의 확률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 뿐이지, 만약에 리먼 사태라든가 IMF 같은 사태가 온다면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막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돼서 뭐 청약을 할지, 1주택자로 1순위를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안 적어 주셨어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천에 살고 계시니까는 3기 신도시 분양을 있다는데 우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러한 가는 방향성이 맞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살 때가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일단은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가, 내 남편이 만약에 나와 생각이 틀리자면은 그 생각을 같이 조율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무작정 끌고 갔을 때 만약에 결과가 좋다면은 괜찮지만 결과가 나쁘게 되면은 이 가정생활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편이 이제 집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주택을 산 것도 이 아내분의 좀 추진력이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재테크에 대한 비전들을 같이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관심이 있는데 아내는 관심이 없다. 저는 관심이 있는데 남편은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고 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나하고 남편하고 또는 아내, 가족이 이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그런 플랜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따른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3기 신도시가 좋으니까 청약한다? 저는 무조건 3기 신도시가 대안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는 원가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고, 경매를 통해서도 싸게 마련하면 좋고, 그리고 구축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한다면 내 집을 마련해서 주거의 안정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하지만 A, B, C 중에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최선일지 모르고, 그리고 그 전략들도 다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남편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무턱대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구축을 지금 현재 1주택자니까는 처분 조건 구축을 마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내 가족하고 먼저 방향성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900만 원 손해를 보고
좀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이 9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팔아가지고 어머니 병원비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녀인 겁니다. 만약에 9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팔았어도 어머니 병원비를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못 해드렸다면 아마 가슴이 평생의 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손해보고 판 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왜 이 빌라가 내가 900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는지, 그리고 왜 이 빌라를 내가 사게 됐는지 그런 복기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편분이 재테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남편의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추천한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거기에 3F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중에. 그만큼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면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한테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내 아내가 밖에서 그만한 대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 아이들, 내 아내, 나 자신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들을 높여주고 지켜 세워주고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것, 큰 일을 결정할 때,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같이 상의하고 그러면서 가족의 그런 공동체가 아우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발표를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3기 신도시나 이런 집값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를 하면서 누군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부들끼리 합심해가지고 서로 공부를 하면서 도와서 같이 모르는 것들을 채워주는 부부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각기 다른 길을 가듯이 본인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가족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1주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좀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본인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인천에 살고 계셨을 때 사전 청약을 노린다면은 무주택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사전 청약 공고가 있는 7월 전에 무주택자가 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 분양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청약 저축에 이제 청약 그 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된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후에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획들을 만들어서 이제 청약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연을 보면서 부동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남편분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계양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사전 청약이 곧 7월에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본인의 상황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계획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청약 통장에 대한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